뉴쉐링 가이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주제가 저희가 촉법소년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사실 몇 차례 얘기를 했었고 이거 뭐 연령을 뭐 낮춰야 된다, 낮출 거다, 낮춘다 뭐 계속 얘기는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 뭐 촉법 연령, 소년 연령 네. 1살 낮추는 게 뭐 공식적으로 뭐 움직임이 있나 보네요. 법무부가 뭐 확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예, 예. 이번 주에 개정한 세부 내용을 확정지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연령이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처벌 대신에 사회봉사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으로 예. 보호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이가 정해진 게 언제냐면 1958년이에요. 오래됐네요.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10세에서 14세와 지금의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과연 같은가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형사 책임의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보호 처분을 하고 교화하는 쪽으로 법의 방향이 잡혀져 있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2017년에 7,896건이던 촉법 소년의 범죄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501건으로 굉장히 건수도 많아지고 있고요. 5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고 하는 논의에 불이 붙은 이유는 예. 이 촉법소년들의 범죄의 질이 굉장히 흉포화되고 좀 잔인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 사건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벌인 범죄인데 저렇게까지 잔인해도 되는가? 네, 뭐 살인, 뭐 강간, 뭐 성범죄부터 뭐 특수폭행에 정말 5대 뭐 중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청소년들이 저렇게 흉악한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6월 달부터 TF를 꾸려가지고 이 촉법소년의 연령 제한을 지금 만 14세 미만에서 네.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를 해왔습니다. 뭐 12세까지 낮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네. 현재까지는 13세가 되면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 만 14세 미만으로 13세 미만으로 한 살 촉법소년의 범위를 이제 낮추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13세 이상이 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요.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소년법 처분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령 낮추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뭐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뭐 한 살 낮추면 소년범이 뭐 줄어들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시행이 되면 차츰차츰 통계가 말을 해주겠죠. 네. 다음 소식은 SPC 얘기를 연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SPC 뭐 그룹 차원에서 사과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지만은 네. 피해를 보는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죄 없는 SPC 그 그렇죠. 가맹점주들. 근데 이분들이 못 판 빵들 음식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네. 불매 운동도 일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SPC 그룹 차원에서 뭐 보존 안 해줍니까? 사실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가맹점주 협회에서 사실 이렇게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소비자들의 마음에 공감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을 정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언론에서 쓰고 있는 그 SPC에서 만드는 빵에 대한 여러 가지 자극적인 표현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예, 예. 최근에 그 포켓몬빵이라고 아시죠? 예, 예. 문 열면 가자마자 동나는 동나서 사실 예. 살 수 없는 빵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엔 오후에 가도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고. 소비자들의 마음이 완전 다친 그런 상황인데 어떡합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의 몫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매출이 20에서 30% 더 많이 줄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줄었네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은 파장을 가맹점의 비중이 높은 파리바게뜨에서 본사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매운동 때문에 판매량이 떨어진 만큼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식빵 등을 포함해서 13개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가 안 되면 반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판매되지 않은 빵을 본사에 사들여서 폐기 처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가맹점주협회 설명은 좀 달라요. 그래요? 지금 파리바게뜨에서 가맹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빵의 종류가 200개에서 300개인데 그중에서 13종류만 본사에서 매입해서 폐기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아니, 원래도 잘 안 팔리는 동네 빵이 있으면 그 빵 네. 포함되면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빵 종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월 대비 뭐 판매량에 따라서 뭐 소급해 준다든지 뭐 이래야 되지 않나요? 200개, 300개인데 13개? 네.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되는 제품은 사실은 식품이기 때문에 예. 다음 날 팔 수가 없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게다가 지금 파리바게뜨와 던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가맹점은 심지어 가맹점 협의회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SPC에서 가지고 있는. 예. 그러면 그 브랜드에 되시는 가맹점주 분들은 다 불매운동의 개별적으로. 타겟인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 하여튼 뭐 국내 빵 시장은 SPC가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한다는 네.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안 사서 저기서 사더라도 결국 SPC 거면 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SPC 그룹 계열사 5곳이 빵류 제조업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예. 하는 내용인데요. 네네. 이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입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83.4%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전체 빵류 시장이 4조 5,172조 원 정도 되는데 예. 그중에서 SPC 계열사 파리크라상, SPC 삼립, 이번에 그 사고가 났던 SPL, 샤니, 호남 샤니까지 해서 전체의 매출이 3조 7,658억 원으로 와. 8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매운동을 하려면 네. 그냥 아예 빵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네요.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SPC 그룹에서는 해명을 내놓긴 했어요. 예, 예. 뚜레쥬르 아시죠? 네. CJ 푸드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하는 제빵 회사인데요. 네. 여기가 서양 음식점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83.4%까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CJ 푸드빌을 합치면 전체가 5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점유율을 얼른 계산해 보니까 70%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도 독점은 좀 많은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예. 제빵 산업이 초창기에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냉온, 네. 냉장, 상온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춰야 되기 뒤에 때문에 설비들이 엄청 필요하니까요. 게다가 빨리빨리 배달해야 되니까 유통 물류 시스템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다른 회사에서 쉽게 진입하기가 어려운 산업이더라고요. 지금 뿌잉뿌뿌님께서 SPC 어디 회사 주가는 오늘 9% 올랐네. 완전 킹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오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말씀하신 표현대로 킹 받는 소식인 것 같은데 운전하다 보면 그 담배꽁초 틱틱 버리는 사람 운전자들 있잖아요. 간혹가다 보는데 네. 이렇게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차가 담배꽁초를 탁 버렸는데 네. 그거를 찍어다가 이거는 뭐 불법으로 담배꽁초 버렸다라고 음. 공익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그 신고한 분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고 네. 벌금을 물린 경우가 네. 있다고 하는데 아니 신고했는데 왜 벌금을 물려요? 그러니까 그 신고한 휴대전화 영상이 날짜가 안 찍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저 투기한 사람은 처벌을 안 받았어요? 네,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 이 영상에 이분이 오히려 본인이 저거를 찍어서 신고를 했는데 네. 본인이 지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이 영상은 지난 5월 12일 날 촬영된 영상인데 예. 차가 지금 보시다시피 빨리 안 달리잖아요. 정체가 된 도로였어요. 네네네. 여기서 운전자가 저렇게 담배꽁초를 버리는 버리네요. 예. 저거를 촬영을 해서 안전신문고에 공익신고란에 제보를 했습니다. 잘한 거잖아요. 예, 근데 저렇게 버리면 이제 경범죄로 처벌을 받는데 네.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요. 네. 불수용 통지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저기 신고하는데 날짜랑 시간이 안 적혀 있다라고 하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저걸 찍으신 분은 휴대전화로 운전 중에 저걸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7만 원 처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저걸 잘못하는 거를 신고하려고 촬영을 했는데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썼다는 이유로 본인이 과태료 처분을 지금 받은 상황이어서 예. 아직까지 돈을 안 내고 있는데 저걸 내야 되냐라고 이제 유튜브에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께서 뭐라고 네. 설명했냐면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 네. 그런데 정지했을 때 또 긴급 자동차가 운전하고 있을 때 혹은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휴대전화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계가 보이는 게 없어서 시간이 네네네. 특정되지 않아서 처벌을 못 한다고 하면 그러면 휴대전화 사용한 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처벌을 하는 거냐. 앞차 시간이 안 적혀 앞차 저 촬영이 시간이 안 적혀 있다면 이 사람 촬영한 건 어떻게 특정해서 처벌을 하는 거냐. 되묻고 있는 거죠. 공익 차원에서 신고를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야, 이렇게 참, 설명을 했습니다. 뭐 둘 다 논리는 맞긴 한데 네. 참 손가락으로 저 태양 보세요 그랬는데 태양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본 네.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다소 황당하고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그렇죠. 있는 사건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또 화제된 소식이라고 네. 하는데 편의점에 일하려고 출근했는데 아니 입구가 어디 갔어? 무슨 일이에요? 입구가 저렇게 된 거예요. 입구를 그러니까 왜 편의점 출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입구 앞에 저 화단을 갑자기 조성을 한 거예요. 이 작성자가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출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기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예, 예. 편의점 빼라고 앞에 벽돌을 저렇게 다 쳐가지고 편의점을 빼라고 벽돌을 네. 세웠다고요? 건물주가 편의점이 새들어서 이제 편의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 문 앞에다가 벽돌을 이렇게 해서 화단처럼 만든 거예요. 근데 왜요? 이제 왜요? 나무 그 건물에서 세입자한테 나가란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이제 흙을 채우기가 아까우니까 거기다 이제 화단을 조성하진 않고 네. 저렇게 높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출입을 제대로 못 하도록. 벽돌을 이제 저 보시면 남성분이 서 있잖아요. 거의 네. 상반신만큼 벽돌을 지금 쳐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 점장님이 되게 좋은 분이라는 거죠. 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신 분 얘기에 의하면. 예, 예.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냐. 세입자라고 해서 내가 월세를 또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당해야 되는 거냐. 이런 취지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네티즌 분들이 이 정도 되면 그 건물주의 갑질이라고 홍보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나무를 몇 그루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왜 내쫓으려고 하는 거 둘이 뭐 싸운 일이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네. 아마 이제 그 누리꾼들이 추정하기로는 예. 저 편의점이 장사가 잘 되니까 건물주가 저기서 본인이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세상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꾸리고 있는 자영업자한테 이렇게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쓴대요. 단전시키거나 네네. 단수하거나 그러면 이제 영업을 못 하잖아요. 뭐 주차장을 폐쇄한다거나 엘리베이터를 못 쓰게 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건물주의 일종의 갑질인 건데 이런 경우에는 다 불법이기 때문에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편의점은 한두 번 갈 때 불편하면 안 가게 안 되잖아요. 가죠, 안 가죠. 왜냐하면 주변에 편의점이 많기 때문에. 편의점이 2층에 있는 거 보셨어요? 안 가죠. 네, 불편하면 안 가게 되는데 저거를 어떻게 피해를 보상할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저 건물주는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네, 굉장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불을 하루아침에 막아버려서 편의점 네. 영업을 하기에 굉장한 지장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네. 다음 소식은 또 비슷한 소식을 저희가 전해준 적이 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속초에서 횟집 회 시켰는데 네. 요즘 참 살이 아주 실하게 오른 참돔. 근데 막상 시켜놓고 뜨악했답니다. 왜 경악한 겁니까? 저게요. 예, 요 사진인가 보네요. 저게- 많이 드셨네요, 참돔. 아니에요. 드신 게 아니에요. 강원도 예. 중앙시장의 횟집에서 말씀하신 거 참돔이 요즘 제철이래요. 네네네. 그래서 포장을 했는데 네. 거기다가 개불 2만 원 추가한 거예요, 저게. 저 위에 개불 있고요. 네. 저거 2만 원이라고요? 2만 원이에요. 이 참돔은 얼마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다 합치면 이게 8만 원어치. 이렇게 해서 8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정말 지금 영수증에 8만 원 찍혀 있네요. 네,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회용 그 접시에 바닥이 보일 정도로 아니 앞에 회 먹은 사진 게 다시 한번 보. 아닌데, 예. 이게 6만 원, 위에 게 2만 원 해서 8만 원. 예, 그러니까 원래 회는 6만 원이고 저 위에 개불이 2만 원 추가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횟집 사장이 회를 한 점이라도 본인이 뺐으면 10배로 보상하겠다. 예. CCTV를 보러 오라. 회는 문제가 없고 포장 용기가 너무 큰 걸로 줘서 에? 포장 용기가 너무 큰 걸로 준 것이 잘못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오. 나중에 이제 해당 횟집으로부터 죄송하다 계좌번호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횟집에서 사과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믿을 수 없다라고 네. 하는 반응이 이어지니까 이제 저 8만 원을 공개했으니까 아마 횟집에도 얘기가 들어갔겠죠. 근데 이분은 그 사과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을 모른다. 저는 회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 그릇에 대해서 묻고 사과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강릉이나 부산이나 이런 곳은 예. 여행지니까 네. 그 꾸준히 오는 단골 손님이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조금 바가지 쓸 수 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네. 이거 어느 정도는 납득이 좀 돼야 되는데 여행을 가서 이렇게 불쾌한 기분이 남으면 또 갈까요? 야, 이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 횟집 사진. 네. 지금 보겠습니다.
노량진이 가보니까 제일 싸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한 가격이다. 뭔 회를 돈 받고 나눔을 했느냐라고 하시고요. 야채 마켓이요? 예. 유명한 곳에서 식사하면 손해다 하시는데 제가 말씀하신 동안 한번 세봤거든요. 세봤고. 저 참돔 한 20점 남짓 되더라고요. 그럼 저거 6만 원 나누기 20 하면 저 한 점당 얼마입니까? 손 떨어서 먹겠어요. 이게 그릇이 커가지고 그렇다고요. 아 정말 그렇다면 이 그릇이 지금 제 키만 해야 되고요. 회 한 점이 거의 뭐 야, 회 한 점이 그러니까 6만 원이면 10점에 3만 원인 거잖아요. 야, 진짜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요만큼에 6만 원, 개불 추가 2만 원에서 8만 원. 뭐 최근에도 뭐 인천의 월미도 한 횟집에서 뭐 그랬잖아요. 20만 원 넘는 예. 회 세트였는데 뭐 새우 2개, 뭐 회 한 20점 이래서 급으로 놀라셨는데. 만들었을까요? 예. 여기는 거기에도 좀 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횟집에서 이 글을 올리신 분께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정식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그릇이 크다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릇이 크다. 예. 네. 참 그릇을 그러면 자 요렇게 거 시키려면 뭐 소자도 아니고 뭘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니, 자, 1인분? 자, 미니. 자, 뉴쉐링 가이드 지금 황당한 소식까지 한번 말씀 나눠봤고요. 10월 25일 화요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더 용감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이영경 뉴스캐스터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